헤어져야 할 사람 딱 있는데요. 오래 만났는데도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마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거예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을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래오래 행복한 커플들을 조사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바로 안정된 정서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갇혀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타력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킬이 있으면 관계 안에서도 갈등이 크게 번지지 않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친절하기까지 하면 완벽한데요. 친절함이라는 건 몇 번의 데이트를 하면서 나한테 친절하기는 쉬워요. 젠틀맨처럼 이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평생 나에게 친절할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덕을 볼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웨이터에게 예의가 바른지,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는지, 미숙한 인턴에게 인내심을 갖고 잘 설명해 주는지. 사실 부부관계는 서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감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친절할 사람인가, 이런 조건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은 남들한테 못해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남들한테도 잘해주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부합하는 나와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댄 윌이라는 상담가는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문제 콤보 세트를 고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좋아하는 것만 먹고 다른 거는 안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체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 중에 69%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래요. 뭐 예를 들면 일이나 가정에 대한 이런 코어 가치관, 아니면 성관계를 얼마나 하고 싶은지, 느긋한 성격인지 좀 급한 성격인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싸워봤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나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싸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나랑 이제 만나는 사람, 혹은 이제 썸을 타고 있는 사람, 그런 어떤 안 좋은 점이 눈에 밟힌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수용을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길게 만나봐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참아요. 참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점이 불편해. 이 부분은 고쳐줄 수 있을까? 라고 충분한 대화를 해보고 오래 만났는데도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마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사람과 오래 만났고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상실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수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 어떤 바뀌지 않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용해야 될 부분과 수용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기준이 있어요. 수용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도록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한다는 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직시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 사이에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래 만나면서 불안감이 계속 올라와서 관심을 받으려고 헤어지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혼해. 근데 사실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한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수용한다고 다 받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하면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야. 이런 방법은 옳지 않아. 너가 이런 얘기 할 때 나는 이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경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나를 돌아봐야 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맞아요. 네. 결혼했다고 해서 내 자신이 다 망가지거나 다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오래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성장하고 있으면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아무리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도 나를 계속 지적하면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계속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 아마 결혼을 했을 때도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제에 이어서 차라리 지금 헤어지는 게 나은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헤어져야 할 사람 딱 있는데요. 바로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한 말이 연인에게 상처가 되었는데 그걸 연인이 얘기를 했는데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받아들여?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과는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과 감정은 늘 우선시되고 나의 감정과 의견은 계속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트를 하는 방식도 그 사람이 마음대로, 뭐 내가 옷을 입는 것도 그 사람이 계속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사람은 나의 영역을 침범하고 간섭할 테니까 점점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자기 주장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의 의견도 좀 존중해줘. 이렇게 대화를 신청을 해봤고 여러 번 해봤지만 나를 계속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계속 만날수록 불행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헤어지는 걸 선택하기보다도 어쨌든 나도 한번 액션을 취해볼 수 있는, 나는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더 심하게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차라리 된 우리가 헤어짐을 선택하는 것이 이로울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나의 중요한 코어가 잘 맞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좀 잘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텐데 그럴 때 잘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이해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너무 티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다거나 저 사람은 맨날 늦어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일반화를 해버릴 수 있는데 내 연인이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왜 그런 거야? 하면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거를 내가 같이 어떻게 다음에는 충돌하지 않게 할지 의논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크게 충돌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제 남편은 공항에 갈 때마다 한 6시간을 일찍 가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얘 든 거 맞으신가요? 근데 저는 좀 느긋한 성격이어서 딱 맞춰서 가요. 그랬을 때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남편이 전전긍긍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따로 가기로 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부부라면 한 몸 일심동체여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부딪힐 거면 차라리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친다면 저만 놓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내가 좀 늦장을 부렸다 인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해결책이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모든 걸 같이 할 필요는 없고 남이니까 어쨌든 어떻게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나와의 다른 점을 인정해 주는 부분 인정해 줘야지 그렇게 어떤 참신한 해결책이 떠오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말만 듣고 따라와. 이런 말들이 다 나는 맞고 이 사람은 틀렸다라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점이 있어도 이 사람의 그 체계 자체를 내가 존중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키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은 사실 타이밍보다는 관계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이상적인 내가 원하는 관계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요즘 서른의 심리학의 저자 박예지 상담사님을 모시고 내 인생에 평생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어떤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